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도 딥시크 수혜주로 거론된 네카오,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버티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전거래일 대비 2.87% 올라 거래 중이며 네이버는 0.9% 내렸지만 보합권을 지키며 선방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증시 전반이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제조업이 아닌 데다 딥시크 수혜주 이슈를 이어간 덕에 이들 종목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우려에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항공주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재 티웨이 항공은 10% 넘게, 대한항공은 5% 넘게 내리는 등 항공주를 묶이는 종목이 동반 하락 중입니다. 주가 급락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에 25%, 중국산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관련주는 대표적인 고환율 피해주로 꼽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더본코리아 주가가 급락하며 3만 원대가 붕괴됐습니다. 장중 한때 2만 9천 원까지 밀리며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백햄 논란이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한돈 백햄 선물 세트를 정가 대비 45% 할인 판매했는데 이를 계기로 애초에 한돈 백햄의 정가가 과도하게 비싼 반면 품질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술품이나 한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을 유동화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조각투자증권 발행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돼 조각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내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에서 상장 지수펀드와 상장 지수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성공 투자 노하우가 담긴 주식 성공 백서,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자의 이 대규모 매도세에 이어 2,440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70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위 종목도 일제히 하락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70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속에서 성공 백서에 담긴 비법들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계좌를 풍성하게 해줄 히든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채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근데 이 설 연휴 지나면서 어마무시한 소식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딥시크부터 또 계속되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까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계속 팔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팔아내는 와중에도 좀 사들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이버처럼 순매수하는 종목도 있는데 이 지점에서 딥시크 관련해서 외국인의 이 매수와 매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강창님입니다. 일단 지금 외국인이 오늘도 양시장에서 매우 많은 금액을 지금 팔고 있어요. 다만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포지션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한번 차트를 볼까요?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거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조정을 받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 이 구간이 지금 4년이거든요. 4년 동안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라 어떻게 보면 이 부근이 바닥권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AI라는 성장 모멘텀이 지금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도 사실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그동안 윤석열 정권과 좀 마찰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보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주봉인데 이것도 굉장히 뭐 3, 4년 동안 조정을 굉장히 긴 시간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카카오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 좋은 타점으로 보여져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웹툰이라든가 굉장히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자율주행이라든가 자율주행 그 맵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도를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라든가 그리고 AI 테마로 해서 지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가면서 여기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옆 지점에서는 지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종목들 이 시가총액 지금 상위 종목들인데 대부분 다 팔았죠. 그래서 오늘 좀 시장이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하락 종목이 오늘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요. 지금 뭐 하락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지금 상승 종목이 300개가 안 됩니다. 300개가 안 되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9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약간 이제 저점을 잡는 분위기로 지금 시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이 최근에 사는 적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양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도 오늘은 좀 같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양시장에서 순매수하면서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면서 좀 하락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68원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는 좀 안정적이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지금 썩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그 전에 이 이평선, 이 61선이죠. 이 녹색 선이 61선인데 이 61선 위로 올라오면서 다 정배열을 만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121선만 뚫고 가줬으면 좀 좋은 흐름이었을 텐데 여기에서 121선을 못 뚫고 지금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 61선을 지금 걸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의 어떤 관세 폭탄이라든가 딥시크 영향으로 인해서 좀 우리 시장이 그동안 모든 악재를 오늘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좀 좋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 어려우실 텐데 오늘 삼성도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코스피 차트 흐름은 사실 더 안 좋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지금 이평선 다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그 전 저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한 2,400선은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부터는 좀 좋은 흐름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오늘 제가 방송 말미에 또 좋은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 꼭 참여하셔서 이번에는 좀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락하고 있는 오늘 장인데요. 특히 여전히 이 딥시크에 울고 웃는 종목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분석 보여주시는 최창림 전문가님은 월, 화, 수 일주일에 단 3일간만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강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네. 1월이 좀 힘드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 2월은 전문가님과 좀 더 든든한 포트폴리오 세우고 싶은데요. 오늘 어떤 키워드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오늘 키워드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조심해야 되는 테마,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테마로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대왕고래 테마예요. 예, 지금 대왕고래 테마가 좀 잊혀졌었죠, 그동안. 예, 그동안 잊혀졌었는데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뭐 마기상어라고 해서 또 울릉도 분지에서 또 51억 배럴이 추가로 매장 가능성이 나왔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도 막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화성밸브라든가 움직임 좋았죠. 움직임 좋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 앞으로는 이쪽 테마는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여기 지금 그 전에 지난해 발표됐던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거든요. 근데 이 140억 배럴 WTI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72달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1조 원이 안 됩니다. 예, 1조 원이 안 돼요. 1조 원이 안 되는데 지금 배럴당 통상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단가가 한 20에서 30달러 사이예요. 그러면 저 140억 배럴을 시추를 하려고 하면은 거의 한 3천억 정도 이상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프로젝트인데 투자 금액은 많이 들어가고요. 그 투자 금액 대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51억 배럴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91억 배럴인데 이게 아직 지금 확실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기대감은 이미 관련 주가 그리고 관련 종목들의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마 많이 하셨던 종목 중에 뭐 화성밸브 종목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오늘 121선 위로 지금 시가를 띄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가스관 또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 쪽으로 나가는 가스관에 또 화성밸브에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려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차트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왕고래 차트가 그 전에 이쪽에서 상승을 크게 다 하죠. 예, 크게 다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 내려와요. 이렇게 다 내려오고 여기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지금 이 부분이 매물대가 되겠죠. 예, 여기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만큼의 모멘텀은 상승 모멘텀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 이런 대왕고래라든가 뭐 마기상어라든가 이런 테마 쪽은 당분간 안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봤고요.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사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 로보틱스라는 말도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공모가 대비 지금 29배가 지금 뛰었는데 지금 시총이 5조 8천억입니다. 5조 8천억. 지금 근데 지난해 매출이
158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부분이 물론 기대치에 가는 부분은 있지만 시총이 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어떤 뭐 신제품이라든가 추가적인 뉴스가 좀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다라는 이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는 지분을 지금 35%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콜옵션을 추가로 행사하게 되면 최대 58.6%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뭐 케어 서비스라든가 반려동물 지금 이제는 그 실외에서 개 산책시키는 자율주행 로봇도 나올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들이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머노이드죠. 예,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 확보라든가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지금 다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약간 관망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들 그리고 뭐 산업용 로봇 관련 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 관련 주들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앞전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죠. 이평선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우상향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하락 전환하더니 이평선 밑에서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여기에서 갭으로 띄우면서 갭을 만들면서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이거는 약간 앞쪽에서 이쪽에서 메이저가 개인들한테 물량을 굉장히 많이 뺏겼던 것 같아요. 원체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내려오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호흡 가다듬고 그 다음에 급하게 이렇게 좀 뛰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단기간에 지금 거의 뭐 100% 정도 되는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5일선과 지금 11선 매매 가능한 부분이죠.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인데 아마 내일 정도 되면 핑크색 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더 이 정도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5일선 매매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색 선이 여기서 더 올라올 거기 때문에 내일 요 핑크색 선, 5일선에 닿는다라고 하면은 단기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필요는 있고 지금 시장이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대형주들도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중기, 장기적으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단기 트레이딩 말고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에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이슈라든가 그리고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으로 바닥 잡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 시장이 곧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올랐어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빠졌습니다. 여기에서 미 증시가 고점 잡고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 커플링 돼서 저희 나라 시장도 빠진다? 저는 그게 상상이 사실 지금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 증시랑 디커플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 증시가 빠지더라도 우리 시장은 이제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트럼프 관세예요. 관세. 근데 이 트럼프 관세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 관세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관세 매길 거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중국이 8년 전 중국하고 지금 중국은 다릅니다.
이미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응 전략을 다 짜놓은 상태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세를 부과한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하고 지금 첨단 산업 입장에서 내세울 카드가 원자재거든요. 예, 특히나 이 히토류. 이 히토류 굉장히 중요한 히토류인데 반도체의 필수적인, 그리고 첨단 산업의 진짜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해요. 제가 요 뒤에서 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중국이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원자재 카드를 가지고선 협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에 중국 제품의 10%를 관세를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양호하다, 스케일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기에도 그렇게 크게 더 많이 붙인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로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이 어느 정도의 그런 점유율을 갖고 가는지 제가 한 표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일단 갈륨이에요. 예. 갈륨의 화합물이 전자의 그 전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반도체가 실리콘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이 갈륨 화합물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반도체가. 근데 지금 글로벌 점유율 98%를 가져가요. 중국이. 이 반도체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은 태양광 패널에도 쓰이고요. 전기 자동차에도 쓰이고 뭐 레이더에도 쓰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중국에서 지금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을 98%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 히토류라는 게 한 16가지 원소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히토류 관련 원소들이 다 중국 점유율이 90%가 다 넘어요. 90%, 98%, 97%, 뭐 90%다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자재 카드를 가지고서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흐름 보여준 종목이 유니온 머티리얼이에요.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이것도 앞에 굉장히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있었던 종목이고요. 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는 다 역배열이었죠. 이평선이 다 역배열이다가 여기에서 자꾸 도전을 합니다. 121선을 뚫고 올라가려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그 전에는 보통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밀리죠. 밀려요. 올렸다가 밀리면서 윗꼬리도 굴리고 그리고 음봉으로 또 마감을 합니다. 계속 밀리죠. 근데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유니온 머티리얼즈하고 유니온이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의 대주주가 유니온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고요.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봤을 때 상한가 진입한 걸로 봤는데,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서 상한가를 진입하고 이 전 고점이 2,770원이에요. 2,770원. 이거를 돌파를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이 캔들이 매집봉이 됩니다. 매집봉. 메이저들이 담은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액이. 그러면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당분간은 중국이 이 히토류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하고 협상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도 테마가 AI, 딥시크 관련된 AI를 제외하고는 주도하고 있는 테마는 거의
뭐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마기 상어가 나와서 또 그 관련된 대왕고래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 테마는 주도한다기보다는 그냥 개별 이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이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원자재 관련된 히토류 아니면 그런 종목들 좀 딥시크 관련된 종목들 좀 봐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요 고점 그 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 요 정도 세 개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이 대왕고래와 화성 밸브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대왕고래 테마는 조심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제안 주셨고요. 다음으로 로봇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목해주셨습니다. 급등보다는 관망세가 예상되는데 이 단타 제안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서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는 히토류, 히토류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짚어주신 키워드 잘 주목하셔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매매 보실 수 있게 히든 종목까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또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도 최강차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성공백서인 만큼 보다 자세하게 전문가님의 기법 강의를 배워볼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어떤 기법 준비해 오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하면 이제 약간 단타 매매 구세주 이런 별명 붙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오늘도 좀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단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루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궁금하신 거는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컨택을 해서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단타 매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중기, 뭐 장기로 끌고 가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의 70%가 다 지금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종목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슈가 떴다? 그러면 수급이 한 번에 다 몰리면서 쭉 치고 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수급들이 한 번에 또 매도가 나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매를 하다가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와서 우리한테 수익을 주거나 아니면 본전에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손절을 못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기회비용을 잇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종목을 컨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 모멘텀이죠. 예, 상승 모멘텀. 어떤 상승 모멘텀이냐가 중요해요. 예, 이 상승 모멘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예, 그런 종목들은 일단 걸러야겠죠. 걸르고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그런 종목보다는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된 종목으로 먼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오늘 들어오는 수급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상승 모멘텀이냐, 그리고 시장에 가장 관심이 많은 섹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장의 관심도가 가장 높아야 돼요. 이거는 이 관심도가 높아야 일단 승률이 높습니다. 예, 이건 똑같은 내용이에요. 승률이 높으려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야 돼요. 자, 근데 이 시장의 관심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종목을 보고 이 종목이 어떤 섹터인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만약에 봤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봤으면 뭐 클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뭐 로보로봇, 휴림로봇 뭐 굉장히 많죠. 예, 그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섹터, 종목 중에 어떤 섹터 그룹이 움직이는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개별 종목을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섹터를 체크해야 돼요. 섹터를. 왜냐하면 개별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한번 확 들어왔다가 확 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섹터가 움직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로봇 섹터가 움직인다. 아니면 뭐 AI 섹터가 움직인다. 이런 섹터가 움직이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날 계속 강세예요. 예. 이 섹터는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분위기상, 시장 분위기상. 그래서 개별 이슈보다는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어떤 섹터가 올라갈 건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관련 종목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섹터, 요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아침에 저도 대왕고래 테마는 봤어요. 예, 대왕고래 테마 이슈도 챙겨봤고요. 근데 오늘 저는 그거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왕고래 테마 오늘 접근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시초가 잡고 대부분 바로 음봉 떨어지면서 내려왔죠. 예. 그래서 오늘 사실 AI하고 로봇이에요. 당분간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고요. 예, 히토류 또 관련 종목들,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이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섹터가 움직일 때 시장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이 섹터에서 가장 대장주를 해야 됩니다. 가장 대장주를 해야 돼요. 근데 대장주는 우리가 인지를 하기도 전에 그냥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대장주가 뭐 20%에서 25%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여기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2등 종목과 3등 종목을 체크를 합니다. 이 섹터군에서 대장주, 그다음에 그 다음 2등주, 그 다음 3등주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장주가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은 바로 빠르게 2등주를 가는 거고요. 만약에 2등주도 얘가 올라가면서 2등주도 급하게 막 따라간다, 그러면 3등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하는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4등주, 5등주부터는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늦어도 3등주까지는 매수를 하시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대장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주 같은 경우는 아까 이런 차트의 흐름이 잘 안 나와요. 대장주는. 예. 어느 정도 버팁니다. 그래도 위에서.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시간을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를 하는 건 기본이긴 하지만 만약에 대장주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그리고 너무 고점이다라고 느껴질 때는 빠르게 2등주와 3등주를 체크를 해서 그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9시부터 12시까지 단기 매매를 뭐 한 10번도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뭐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예. 근데 이 확률을 높여야겠죠. 내가 10번 매수하고 매도를 하는데 5번 손실 보고 5번 수익 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죠? 예, 최소한 7, 8번은 수익을 내고 예, 2, 3번은 손실. 예, 저도 손절해요, 저도. 예. 손절 보고 나머지 7, 8번 정도는 수익을 내는 요 정도 확률은 가지고 있어야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시점은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박스권으로 볼게요. 박스권으로 보면 요 밑에 저점을 이은 요 선이 지지 라인이고요. 고점을 이은 선이 이게 이제 고점이죠. 저항선이죠. 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돌파를 하고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여기에서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 전에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운영했던 사람들은 여기 지지에서 사고 여기에서 저항에서 팔고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샀어요. 여기서 팔려고 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상승 모멘텀 그리고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붙어요. 그러면 원래 팔던 사람들도 여기서 안 팔아요. 예. 그래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아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매물대잖아요. 이 매물대를 다 돌파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더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그리고 눌림목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뭐 5일선 매매도 말씀드렸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20% 넘게 상승한 다음에 오늘 또 양봉 요런 양봉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내려올 때 이 5일선 밟을 때 있잖아요. 예, 5일선. 요거 밟을 때 내려와서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럼 여기가 또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눌림목을 지지해주는 이런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 부분이 저항을 돌파를 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할 때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저항을 돌파하는 시점 그리고 좀 그거보다도 안정성에 좀 더 비중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물대를 확인해야 돼요. 매물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아니면 뭐 GS글로벌 이런 대왕고래 테마들 별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욕을 엄청 먹겠는데 일단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매물대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 있게.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 본전만 와라. 내가 다 던져줄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걸 주식을 끌어올리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메이저들이 모를까요? 알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매도가 엄청 나오겠다. 근데 내가 돈을 쓰더라도 이 매물을 먹고 올라가야겠어. 라는 게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차트보다는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지점 있잖아요. 예, 이런 지점.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물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건 HTS에서 매물대를 차트에 그리는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 보시면 간단해요, 내용은. 그거 혹시라도 모르시면 그냥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 요즘에 좀 약간 욕심을 내시면 크게 힘드신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 이유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 많이 부리셔서 비중 내 그릇보다 더 많은 비중을 들어가면 불안합니다. 근데 주식은 불안하면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내 밥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수를 하세요. 누구는 100만 원을 사도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누구는 1000만 원을 사도 안 불안합니다. 네. 왜 올라갈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종목을 샀을 때 내가 불안하면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할 때 비중이 내가 100만 원 들어갔을 때 좀 마음 편하게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0%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난 버틸 수 있어. 이러신 분들은 그게 맞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을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10% 빠지면 100을 더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로 되겠죠. 예. 그게 매수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중으로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을 넣어서 뭐 10분 만에 110을 만들고 싶어. 근데 이게 9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것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90이 됐을 때 내가 버틸 수가 있냐 없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은 일단 3천억 이상, 이거 그냥 제가 최소로 잡았어요. 최소로. 시총 3천억 이상 되는 종목으로 하세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매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거래대금 잘 안 보죠. 예. 왜냐하면 그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 변동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래대금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적거나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이 1,500이다. 이런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500인데 대주주가 뭐 60%를 가지고 있어. 대주주 지분율이 60%야. 그러면 변동성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약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최소한 시총이 3천억 이상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이 3천억 이상인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다. 그럼 사실 거래대금 안 봐도 됩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온 거래량이 충분히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총 최소한 3천억 원 이상 되는 종목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는 말씀 못 드렸어요. 다는 말씀 못 드렸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목 컨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디테일한 내용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도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배워봤습니다. 개별 이슈보다는 강한 섹터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섹터에서 1등에서 3등주,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 선정 기준까지 배워봤습니다. 테마와 종목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전략인데요.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최강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40분 장 시작 전에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히든 종목까지 공개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바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장에 빨간불 가득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장이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근데 어려운 만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종목도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살지 저는 아침부터 좀 궁금해지는데 과연 이 히든 종목이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서 방금 앵커님이 얘기하셨듯이 오늘 약간 좀 떨어진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야 될 종목인데 시장의 영향 때문에 같이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폭락한 그런 시장 다음 날은요. 시장이 좋았어요. 내일 한번 보세요. 아마 뭐 이 음봉을 그러니까 지수로 따졌을 때 이 음봉을 다 먹는 양봉은 안 나오더라도 내일 시장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종가에.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미국 관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리고 뭐 딥시크 관련된 종목으로 그게 악재로 반영이 돼서 떨어진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중국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부분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미국 전력망 인프라 교체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노후 케이블, 그리고 노후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전력망 인프라 교체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 동부 전력청이죠. 전력청과 대규모 수주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한 4,300억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4천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 합치면 1조죠. 예. 굉장히 큰 규모다. 대규모 수주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 프로젝트예요. 동부 전력청과 하는 게 장기 프로젝트인데 일단 여기에 납품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공장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예요. 그리고 전선 부분에서 신공장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공장을 새로 지을 때는 부담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수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게 예상이 돼야지만 사실 공장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단순 계산했을 때. 왜냐하면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것만 처리하려고 하면은 공장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4천억 규모의 공장을 지금 지었고요. 이런 신공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전력 테마는 AI 발전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5일선이죠. 그죠? 그리고 요게 11선입니다. 5일선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매매선이라고 그랬죠. 단기. 그리고 요거는 단기 추세선. 예, 지금 단기 추세선이 아직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가도 음봉으로 뛰었기 때문에 오늘 양봉처럼 보이긴 하는데 음봉이에요. 예,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11선 잡고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1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11선 이탈하면 그냥 손절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종가에 한번 꼭 담아보시면 내일 아마 상승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 꼭 참여하셔서 내일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 교체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어려운 시장일수록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최강창민 전문가님과 끝까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요. 화성밸브,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니온 머티리얼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요. 강세 업종의 대장주를 선별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 교체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빠르고 확실한 성공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